평범한 학생이죠. 소설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기계 분야의 과학자. 반에서 1, 2, 3, 4등 안에 다 들어갔거든. 있어야 되는 거였죠. 학교 다닐 때는. 6.25 전쟁만 안 일어났으면은 책을 내려놓고 학생에서 병사로 소년들의 선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75년) 전 이곳에서 많은 소년들이 모였습니다. 16, 17, 그저 공부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냈을 소년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터로 향했죠. 꿈을, 청춘을 놓쳐버린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내시고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의 영웅 고 이봉수 하사님의 귀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사자 신원 확인 통지서를 전달하겠습니다. 고 이봉수 하사님의 유해를 2022년 11월 9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하여 고인의 유해 DNA와 동생 이봉구님의 DNA를 비교한 결과 형제관계로 확인되어 신원 확인 통지서를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고인의 유품을 담은 호국의 어람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네. 7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소년. 그는 7남매의 맏형이자 경주중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학도번 지원을 하는데 간다 컸고 못 간다 컸고 얼마 오빠가 많이 싸웠어요. 싸우면 허리 선원자가 이 나라를 누가 지키노? 가야 된다 이거 뭐. 우리 엄마가 욕을 하면 네 요놈 손을 가봐라. 그거 많이 싸웠어요. 싸기는. 그걸 결국은 이제 참 지원을 했지. 그런데 50년 8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안강기계 전투가 있었거든. 9월 17일 날 이 안강기계 전투에서 전사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2년 어뢰산 기슭에서는 고 이봉수 학도병을 포함한 8구의 유해와 493점의 유품이 발견됐는데요. 전국적으로는 현재까지 11,400여 구의 유해가 수습됐고 257명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온통 경주뿐만 아니죠. 뭐 전국에 저다 큰 놈 무당은 다 찾으러 다니고. 왜 찾아다녀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 확인하러 다닌다고. 3년 있다가 온다 해가지고 엄마가 또 3년 있다가 기다리는 게 3년을 뒤는데 또 정월달 되면 또 전화를 하는 게래요. 희망 하나 붙들고 전국을 헤매던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소년은 녹슨 쇠붙이로 돌아왔습니다. 원형 단추는 대한민국 군복 단추고 미 벌문형 단추는 그때 당시 저희 나라가 군복이 없어서 미국 거를 입고 전쟁에 나가서 발견된 단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그나. 내가 그때 DNA 검사를 안 했으면 아이까지도 모른다. 자, 갔다 왔네. 이자 보기 더 올기도 너무 보고 싶다. 백발이 성성해진 동생들이 부모를 대신해 늦은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참,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찾기려고 하면 조금 일찍 좀 찾았으면 엄마 아버지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고 눈을 감으실 텐데
형님, 그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버지 만나가 못다한 이야기 한점 풀고 재밌게 지내있어. 고 이봉수 학도병이 발견된 어뢰사는 6.25 전쟁 당시 15차례 이상 주인이 바뀐 격전지였습니다. 그 필사의 항전 속에서 많은 군인과 학도병들이 희생됐는데요. 재수습하지 못한 수많은 유해가 깊은 산자락에 아직도 잠들어 있습니다. 1950년 여름, 낙동강 전선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이남만 겨우 남은 상황. 가장 절실한 건 병력이었습니다. 전황의 위급함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학생들. 그렇게 전국에서 모인 약 2만 7천여 명의 학도위원군은 대부분 훈련도 없이 곧바로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그중 안강 기계전투 역시 경북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참전했던 치열한 전투였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까지만 해도 교복 입고 교실에서 수학 문제 풀고 시를 읽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마주한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날 전투의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갔습니다. 부모님 아시면 못 가게 하겠다고 해 아버지 이름, 함자 이름을 몰라가 이거 제 아줌마인데 서둘러 그래가지고 도장은 집에 있는 건 모르고 찍고 지원을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나선 길은 몸과 마음에 평생의 상처를 새겼습니다. 경주의 수도사단 1년대 3대대 1소대 선배 2분하고 같이 한 분대에 같이 있었어요. 안간에서 기계 쪽으로 그러면 강동국민학교에서 북쪽으로 300m 전방 고지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세복에 전준하라 그래가지고 한 산 중간쯤 올라가다가 선배 한 분이 반드시 누부가 있어요. 하영구 선배님이 살살 가가지고 태극기를 내가 덮어줘요, 그분을. 그래 내가 이래 보니 그게 펄럭펄럭 그래요. 그래 형 아직 살았는데 숨 쉬는데 답답다. 이렇게 그 숨쉬라고 살살 가가 태극기 덮어놓은 걸 그들 세발 돌아서니까 숨이 끊겨버려요. 그때 총소리는 양방 나가고 펑 크는 소리가 또 나고 하는데 선배님은 손 하나 날라가 보고 나는 머리에 파편 왔고 기 가지고 피가 막 전 피가 지금도 저 파편 흠이 있고 가 있잖아요 여기. 좀에만 더 들어가시면 나도 죽었지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납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기억은 수없이 새벽 그 언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선배와 친구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소년의 마음은 평생 빈 교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보고 싶지요. 꿈이라도 보고 싶지요. 만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고생 많이 했다고 가지요. 함께 학도병으로 참전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 학교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여기 나오신데. 앉으세요. 형님은 5회. 예. 이 형님은 5회. 그때 노영석이라고는 모르겠어요. 몇 학년이세요? 그때 6학년인가 5학년 그래요. 그 대선배인데. 예. 나 중학교 3학년. 아, 그렇습니까? 혹시나 만났던 기억이 있을까
말을 이어봅니다. 새로운 이름이 새겨질 때마다 학교를 찾는 것도 그리운 이름들 때문입니다. 제1차로 170여 명, 2차로 50여 명, 그 후 3차 100여 명 등 총 320여 명이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전후 온전한 몸으로 다시 교문을 찾은 이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못한 어린 넋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확인된 전몰 학도병은 60명. 여기에 오늘 3명의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김영석, 노영석, 조필재. 전몰 학도병 선배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자리. 잊혔던 시간에 대한 작은 위로입니다. 까까머리 소녀들이 겪은 전쟁터는 얼마나 낯설고 무서웠으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한 살아오지 못한 친구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죄인 아닌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온 친구들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학도병으로 가셔서 어디에서 전사하셨는지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또 모릅니다. 저희 조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은 한평생 전사하신 벽부님을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후손들은 이름만으로도 그리운 가족, 그 짧은 생의 마지막 기록이 아직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김영석님 32년 2월 5일생이시고 기록이 보니까 4년까지만 5학년 안 마치고 못 마치고 이제 6.25에 참전하셔가지고 입학은 했지만 졸업 날짜 대신 전사 소식으로 돌아온 형님은 늘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고등학교 다닐 때 이때쯤은 형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형님 학적부인데 노영자 석자님이시고 영천이 고향이셨고요. 아주 협동심도 있으시고 그다음 책임감은 아주 강하시고 그래서 아마 참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은 설마 안 찾아오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안 찾았어요 우리도. 상하 통지서도 나오게 받았는데 어머니가 안 믿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국방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현충원에 모시돼 있다. 그거 안 가봐라 이래.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식구들 다 갔습니다. 글자만 노영석 글자 보고 울었습니다. 형님의 빈자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필재 선배님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학적부가 고스란히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낡은 학적부라도 꼭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학교에 오면 학적부, 그게 여튼 보통 이래와 사진이 안 붙잖아. 그래서 좀 크게 확대해가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용감한 선택을 했지만 그저 누군가의 형이자 오빠였던 학생들. 남겨진 기록을 가족들은 오래 들여다봅니다. 기계와 안강은 포항과 경주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관문이었습니다. 만약 포항이 함락되면 낙동강 방어선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곳은 남과 북 모두에게 반드시 사수해야 할 승부처였습니다. 포항중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공부하고 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 아침 조회 때 우리나라 전황을 대충 얘기하더라고요. 나라가 위급하다, 위태롭다. 우리 6학년 뒤에 어떤 큰 학생이 6학년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자.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우리 후배들이 따라올 거 아이가. 그래서 모두가 우리 그래 좋다.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랬거든. 그때 우리 간 학도병이 12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번호를 붙여놓은 거는 이제 사람 확인됐고 나머지는 확인을 못하겠어요. 한 명씩 번호까지 붙여가며 기억하고 싶었던 친구들. 그 중에서도 평생의 그림으로 남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마자 했다고. 내 죽으면 네가 내 실제 수습하고 네가 죽으면 우리가 수습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마 이래가지고 폐하 분대까지도 같이 붙어 다녔다고. 무기를 받고 친구들과 함께 처음 배치된 곳은 고지전이 계속되던 어뢰산 자락이었습니다. 해가 어둠이 깔릴 때라 그 저녁 못 먹었다 하니까 여기 주먹밥 한 개 있네. 이거라도 셋이 너나 먹으라 하더라고. 그래 주먹밥 한 개가 셋이 너나 먹었어. 먹고 김재곤에 간 친구가 야 우리 좁은수는 못하겠다. 우리 장교가 되자 이렇게 하는 게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포항에 벌써 인민군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장교 희망하노?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나부터 탁 쓰면서 손들어서 하는 게라. 안심하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습격을 다 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총을 딱 들고 그 다음에 산 밑으로 막 그냥 저기 올라오는 쪽으로 굴러버렸다고 나는. 굴러가지고 뭐 한참 내려오 이제 나무에 이제 딱 받쳐가 전주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 이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싶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 가니까 친구들이 안 보여. 아 여기서 탈 났구나 싶더라고. 죽었구나. 총 한 번 못 쏴보고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 결국 홀로 남겨진 그는 이후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작전, 금화지구전투 등 수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친구들 시체를 내가 못 찾고 있고 국방부 위에 발굴단에게도 몇 분 건의도 하고 이래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전쟁 이후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며 소녀는 홀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두고 온 친구들이 사무칩니다. 그때 안 죽고 살아남았으면 요즘 우리 얼마나 다정하게 전우도 되고 친구도 되고 다정하게 이래 지내겠습니까? 이 살아는 내 혼자 외톨이가 되가 너무 외롭죠. (1950년) 전쟁의 험한은 포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포항 여자중학교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등학교로 바뀌었지만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는 여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 포항 여중에서 벌어진 전투는 학도병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북한군과 맞서 싸운 6.25 전쟁의 대표적인 학도병 전투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죠. 포항 여중에서 학도병들이 버텨낸 덕분에 시간이 확보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학도병 중 유일하게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김만규 씨인데요. 당시 부대의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71명 부대원 모두가 학생이었는데요. 예. 그때 연령대는 어떻게 됐나요? 15부터 22살까지입니다. 당시 그 학생들끼리 있었던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철수작전하고 인민군 오문 방어작전하고 하느냐고 서로 만나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전사한 사람이 김춘식 후에 48명이라 하지만 48명 이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거는 18분이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 작은 학도병 부대를 이뤘던 학생들. 그 이름에 매년 꽃 한 송이를 올리며 75년 전 새벽을 기억합니다. 10일 날 한 사람의 M1 소총 한 자루와 실탄 250발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식 무기를 받아가지고 분해, 조립, 실탄 장치 쏘는 방법만 배우고 잔 것이 밤 12시입니다. 밥도 못 먹었죠, 그날. 깊이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시내에서 따발총 소리가 나고 비상이라고 울려서 저희들이 깨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어진 4차례의 교전. 북한군 정예부대와 맞선 학도병들이 11시간 반을 버텨낸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학생복 입은 그대로 가지고 전쟁한 거죠. 계급도 군번도 명령도 지휘관도 훈련도 총 쏘아본 적도 없는 경험 없는 완전히 생대비예요. 지산에서 박격포 때리고 앞에서 경기가총 쏘고 이렇게 해서 4차전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48명이 전사를 했고 13명이 포로가 됐는데 10명은 행방불명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요. 포로가 돼 치료를 못 받았어요. 열흘 동안에. 탈출해 나와가지고 치료받고 잘란 거예요. 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부러져 있는데 시신경이 떨어져서 눈은 뜨지만 이 짝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날의 전투는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48명의) 전사자 중에 당시 일부의 시신들만 수습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욱은 학도병이 있습니다. 이욱은은 1소대의 향도입니다. 소대장 밑에 부대원을 이래 돌보는 게 소대 향도입니다. 향도는 성격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남의 일 돕지요. 평시에 우건이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니까 향도를 시켰지. 수첩은 이우건이 옷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포항여중 전투가 벌어지던 그날, 어머니께 남긴 글에는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우건이는 동쪽에 울타리를 넘기 위해서 가다가 인민군의 총에 쏘아 죽었습니다. 울타리를 넘으려다가 넘지 못하고 총 맞았어요. 결국 이욱은 학도병의 편지는 생전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 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전장에서 보낸 아들의 마지막 인사였지만 끝내 어머니는 잃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9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유재식 씨. 그의 마지막 전투는 휴전 열흘 전이었습니다. 금성지구 전투 때 투입하기 전에 손톱 하고 발톱 머리카락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봉투에다 넣고 군번 쓰고 이름 쓰고 해가지고서 그걸 후방에 보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저 시체를 못 찾았을 적에는 그게 국립묘지로 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죽으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한 겁니다. 정전 협정이 시작됐지만 오히려 총력전이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향할 줄 알았던 발걸음도 계속해서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하는 놈 하나가 딱 남아서 저하고 마주친 거죠. 칼빈 총을 난 이짝 손에다가 쥐고서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면 요게 따발총 그 단총 길입니다. 요게 맞았으니까. 그래 놓고서 서로 딱 부딪혀 놓고서 하고서 총을 대고서 빵 하고서 쏜 것이 그놈은 어디를 맞았는지 맞아서 떨어지고 나도 여기 맞아서 나도 이자로 떨어지고. 총탄은 그의 팔을 관통하고 갈비뼈 8개를 부러뜨린 후에야 멈췄는데요. 심장 1cm 앞이라 수술도 불가능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들잖아요. 다 그러면서 삑! 꽃대 들어 삑! 왜 그러냐고. 이렇게 요거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뭐냐고. 그 따발총 실탄이라고 설명을 갖다 해주는 거죠. 훈장을 딴 사람은 다 이 바깥에다 차지만 나는 안에다 차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몸속 깊은 곳엔 유일무이한 훈장 하나가 남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학도병과 우리 군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섬에서는 또 다른 학도병들이 바다를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월 말경에 저희도 학도 호국단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는 4.3 사건 때문에 나라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이런 그 의지가 학생들이 보여야 된다 하는 이런 그 것이 누구나마가 공감적으로 가져 있었어요. 내가 5남매 중에 장남인데 아버지가 4.3 사건 때 총살당했거든요. 그때는 참 무고하게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명을 벗기기 위해서라도 내가 군대 가야 우리 가족이 신분이 보장된다 하는 목표 하나를 가져서 군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무섭지 않았어요? 가족을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죽어도 가족은 살아나니까. 그렇게 학도병으로 자원한 제주의 중학생 1,500여 명은 당시 병력이 부족했던 해병대에 배치됐습니다. 입영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학도병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날 북국민학교에서 입대식을 딱 하고 돌아가니까 군번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때 얘기가 해병대 4기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병대 4기생은 약 5%만 일반 청년이었고 95%는 학생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제주에서는 청년과 중학생 3천여 명이 각각 해병대 3기와 4기로 편성됐습니다. 해병대의 상황도 육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병력도 물자도 무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곧바로 최전선에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없었고 총도 없고 총 쏘는 요령만 그저 구두로 교육받고 나가니까 해병대 3기생 우리 1기 선배는 우리보다 한 달 전에 입대한 사람은 시에 있는 농업학교에서 받고 우리 4기생은 그럴 짬이 없었어요. 입대하는 뒷날 진해로 갔죠. 일부는 부산으로 가서 인천 상륙부대로 편성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데는 독립 5대대가 돼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통영에 나가서 방위를 하다가 우리가 인천에는 후발대로 해병대 3, 4기는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서울 수복작전, 장진호 전투 등 주요 전선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적해병이라는 해병대의 고유 명사가 탄생했죠. 아주 치열했습니다. 하나하나 고지를 탈환하는데 많이 희생도 됐죠. 우리 전들이. 제가 장난치고 전투를 이제 하다가 서로 육박전 이제 공방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눈 다친 줄 몰랐습니다. 저 좌한 왼쪽 눈이 지금 실명입니다. 보기엔 멀쩡해도 자세히 보면 눈이 까만 동자에 하얗게 이렇게 돼서 됐어요. 이쁜 얼굴 아니니까 누가 이게 자세히 안 봐주죠. 그러니까 그거 다행이다. 예. 세계 3대 동계 전투로 손꼽히는 장진호 전투. 따뜻한 섬에서 자란 제주의 소년에게 북녘의 혹하는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1950년도 겨울이 춥다고 그러는데 몇십년 만에 춥다고 그래요. 그때가 해병대가 제일 북쪽에 올라간 데가 한경남도 장진호. 그때는 영하 20도가 상온 기온이었는데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요. 바늘로 손가락, 발가락 할 것 없이 막 찍어요. 바늘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혈관이 스토프 될 거 아니겠어요. 얼어가지고. 그러면 통증이 오는 게 그게 꼭 바늘을 찌는 것 같아요. 딱딱딱딱하게. 제주도에서는 영하 1도 추위를 1년에 하루 이틀밖에는 체험을 못 하거든요. 그 제주도 사람들이 영하 20도에서 견디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생했겠어요, 그게. 전쟁이 길어질수록 어린 자식을 전장에 보낸 부모들의 고통도 계속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해병대가 전부 다 강원도에서 다 죽고 있다는 소식을 하면서 들어가지고 아차 나도 죽었는가. 죽었으면 홀령이라도 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으로 제주에서 나서가지고 배 타고 부산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화진포까지 몇 달을 걸려서 걸어가지고 그 노숙하면서 그 당시엔 전쟁 때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서 전부 다 내려오는 사람이 피난하고 젊은 사람 만나면은 우리 해병대 강상진이 알겠느냐 하니까 알 턱이 없죠. 전쟁터에서 자식을 잃었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무너졌던 어머니. 전쟁이 끝난 후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심정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그림 그릴 줄도 모르면서 그렸죠.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제각기 다른 얼굴로 남은 전쟁의 상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상흔을 증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비야, 나 하지 마. 나비야. 같은 전쟁을 치렀지만 기억되지 못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저는 93세 안동덕입니다. 신장중학교 3학년 때
학대병 갔다 왔습니다. 화랑산 11사단 13년대 13중대 중앙소대단은 거기 소대장이 누구였어요? 이재근. 근데 그 소대마다 소대장이 소위요. 우리만큼은 1등 상사가 소대장이 있어. 소위가 모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하셨어요? 아니, 그 당시 군인이 묻어갔어요. 보고 들어가서 무슨 전쟁 준비, 연막통 다루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그러고 있다가는 폐전병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수용소가 넣는 데가 있는가 보더만요. 그럼 그때 임기하면은 그 데리고 이제 수용소를 넘기고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학대병, 철로 말씀 학대병 그 표가 있었어. 배지가. 그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학대병 배지? 사단부에서 다 보내서 다 찾지. 이 총. 93세의 나이에도 참전의 기억만큼은 생생한 안종득 씨. 여기다가 이렇게. 군번 없는 학도 의용군으로 귀향한 그는 입대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귀향증 있으면 안 간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찾아본 게 없어. 영장 받았겠다. 그래서 또 간다고 갔어. 뭐 내릴 것이 없으니까 실명할 것이. 두 차례 군 복무까지 마쳤지만 국가는 그를 학도 의용군으로도 참전 유공자로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부터 총 4번에 걸쳐 참전 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자료 부족과 인후 보증인의 신뢰성 부족으로 모두 반려됐는데요. 국방부가 참전 사실 인정하는 기본적인 툴이 인후 보증인 2명이라고 하는 명쾌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학도병에 참전했던 분들 모두 다 돌아가신 상태이고 서류상으로도 국가는 이미 기록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이건 답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이구나라는 결론에 솔직히 좀 낙담이 되게 되더라고요. 이제 참전자도 보증인도 대부분 구순을 넘겼습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전쟁을 증명할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군대에서 참전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고 6.25 사변에 희생했던 그들을 서류상 미비로 내부적 규정으로 잣대를 들이댔을 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걸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현재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거 어머니 거 사진이네요.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아버지를 보며 자식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같이 가가지고. 그래요.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참전 유공자들이 입는 제복을 입고 아버지 사진을 하나 찍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작은 소망이에요. 자기가 저거 찜질방. 어디요?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사진 한 장의 예우를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학도의용군의 역사를 알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이곳에서 명예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정열 씨도 학도의용군이었습니다. 6.25 참전했는 그 내 경험,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이 이런 비참한 걸 있구나 하는 것도 알죠. 이제는 노병이 된 학도의용군들. 그들이 직접 전하는 당시의 이야기부터 소년들이 전장을 버텨낸 시간의 증거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보십시오. 여기는 인천 상륙작전에 한 건데 세계적인 이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그 간만화차를 계산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때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학도병들이 그 당시에 신고 있던 신이라든가 유물입니다. 남았는 게. 저런 신을 신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입니다. 그때.
옛날에는 군인들이 밥을 어떻게 먹었나요? 밥을 뭉쳐가지고 소금물 해가지고 반찬 없이 그걸 주먹밥을 해가지고 그때는 먹었다고. 그 비가 올 때는 이게 흘러가지고 옳게 묵지도 못했어. 전쟁 때. 참전하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17살. 아이의 눈으로 또 부모의 입을 통해 학도위용군의 역사와 기억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졌고요. 이 공간이 좀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 학도위용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참전하신 분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전을 했을지 한 번 더 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졸업식은 6.25 전쟁 때 중학교 4학년과 5학년 재학 중 학도병으로 참전하였으나 여러분과 같은 도래의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신 선배님 두 분께 70여 년 만에 명예 졸업장을 드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전문학도병 추념비에 이름을 새긴 세 분 중 학적부가 확인된 두 분에게 뒤늦은 졸업장이 도착했습니다. 75년 만에 학창 시절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고 우리 백부님과 또 그때 같이 산하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고 참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 노영석 학도병의 유해 발굴을 기다리며 가족들은 선산에 추모비를 세워두었습니다. 명예 졸업장은 잃어버린 시간에 바치는 존경의 표시일 것입니다. 일동 묵념. 약 5만여 동문들은 다 같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6.25 사변 발발 시에 본인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신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간직하고 기록하고 전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순천 매산중학교. 6.25 전쟁 당시 이 학교의 학생들도 어린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향했는데요. 그 이름들이 기념비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의논해 보셔서 어떤 문구를 쓸 건지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학도병 선배들의 역사를 배우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간, 호국 문예 대회입니다. 학도병 몇 살에 간지 알아요? 5살쯤에 간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이에요? 저는 14살. 그러면 한 살 차이네요? 네. 그 얘기 듣고 어땠어요? 저희는 좀 못 나갈 것 같은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용감하게 싸워주셔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글과 그림으로 학도병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데요. 그림 하나가 눈에 띕니다. 현대 시대에 있는 학생이랑 과거의 학도병으로 지원한 학생을 반반으로 그려서 왼쪽엔 현재 학생들이 자주 하는 거랑 평화를 표현하려고 비둘기 그렸고요. 여기 이제 총구랑 수류탄이랑 총해서 전쟁을 표현했어요. 어쩌면 전쟁과 평화는 이렇게 가는 선으로 팽팽히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순천에서는 그 당시 학도병들이 한 50여 명이 참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매산학교에서 32명의 학도병들이 혈서를 쓰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선배님들을 기리고 또 그 고마움을 새기고자 호국문예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대의 시간과 선택을 이해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도병으로 입대한 매산중 선배님들의 후배 2학년 6반 김민아입니다. 저는 이번에 호국문예대회라는 것을 하며 학도병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시대의 학도병이라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항상 무섭고 정말 두려웠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치킨을 뜯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겠죠. 감사합니다. 선배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다음 세대의 노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족 상전의 역사인데 있어서는 안 되죠, 저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한은 학교 다닐 때 꿈을 이루지 못한 그 한이 있고 그다음 6.25 당시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애먹고 살았다 하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필성. 그 여름 전장에 섰던 소년들이 이제 아흔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자 예우의 시작입니다.